남편이 이상해진 건 정확히 말하면 올해 봄부터였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TV와 한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뉴스 보고, 점심에는 예능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까지 챙겨보면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사람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TV랑 결혼했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깨워도 잘 안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남편이 셔츠를 다려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서 말이 딱 한마디 나왔어요. 당신 어디가? 남편은 시계를 한번 힐끔 보더니 대충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좀 나갔다 올 때가 있어.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어요. 남자들도 친구 만나서 차도 마시고 걷기도 하고 그러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꼭 아침 9시쯤에 나가는 거예요. 옷도 대충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한 셔츠에 바지도 갈아입고 머리까지 매만지고 나가요. 은퇴한 사람 치고는 너무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 가방이 열려 있는 걸 우연히 봤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참 묘했어요. 작은 수건, 일회용 장갑 몇 개, 물티슈, 그리고 얇은 장갑 한 켤레. 보통이라면 운동복, 물병, 모자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운동 간다면서 왜 운동복은 안 챙겨?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라서 운동복까지는 필요 없어.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요즘 따라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전화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말 못해. 이따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 문자도 답이 늦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디 갔다 왔는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어디 다녀왔어? 라고 물으면 아, 그냥 동네 좀 돌다가 왔어.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에요. 언니들 아시죠? 이 정도면 괜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 저도 사람인지라 안 좋은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친구들이랑 이상한 데라도 다니나 누구를 따로 만나는 건 아닌가? 집에서는 나한테 관심 하나 없으면서 밖에서는 누군가에게 웃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친한 이웃에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갑자기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더니 어디 가는지를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이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도 딴짓 많이 한다더라. 언니 한 번쯤은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박혔어요. 따라가 본다. 사실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는 요일과 시간을 적어두고 다음 주 수요일에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갈 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오늘도 나가? 남편은 대충 신발끈을 매면서 대답했어요. 응, 잠깐. 금방 올게. 점심 전에 와.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남편을 일정 거리 두고 따라 나갔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발소리가 크게 날까봐 일부러 조심히 걸었어요. 남편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더니 익숙하지 않은 노선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서둘러 뒷문으로 타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남편 뒷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버스는 점점 제가 잘 모르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상가도 줄어들고 아파트 대신 작은 주택들이 보이는 동네였어요. 남편은 어느 정류장에서 조용히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어요.
길끝쯤에서 남편이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건물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노인복지관. 순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복지관이라니.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거지? 안 좋은 상상도 스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지관 안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누가 부르는 목소리, 휠체어 움직이는 소리가 섞여서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죽이며 복도 끝을 천천히 걸어갔죠. 그리고 어느 방 앞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살짝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자원봉사자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구석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한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어르신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드리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물을 적시며 발등을 천천히 문질러주고 새 양말을 꺼내 신겨드렸어요. 어르신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네가 와야 내가 살맛이 나지. 남편은 머리를 조금 극적이며 웃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 덕분에 제가 배워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집에서는 발 하나만 삐끗해도 온 동네가 난리 난 것처럼 호들갑 떨던 사람이었거든요. 설거지 좀 도와달라 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어르신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어르신의 발을 닦고 나서 남편은 또 다른 어르신 옆으로 이동해서 무릎 담요를 덮어드리고 휠체어 발판을 조정해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동안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지관 직원처럼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혹시 누구 찾으세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저기 발 씻겨드리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직원이 반가운 듯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지훈 씨 부인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든든한 봉사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서는 제가 잔소리하면서 살게 만든 장본인인데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제일 든든한 사람이라니. 직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 지훈 씨만 찾으세요. 특히 손 잡아드리고 말 상대해 줄 때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제가 아는 남편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이 모든 얘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남편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는 건물 앞에서 서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해? 남편이 먼저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 그 질문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난 당신 아내야. 같이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조금은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함뿐만 아니라 묘한 배신감도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투덜거리면서 살던 사람이 남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기억나지?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갔잖아.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더라. 남편은 눈을 깔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발 한 번 제대로 씻겨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마지막에 손도 제대로 못 잡아드렸고, 그래서 어느 날 뉴스에서 노인복지관 봉사자 이야기 나오는데 자꾸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잘해드리면 조금은 덜 미안해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의심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 마음으로 여기 온 거야? 응. 처음엔 나도 많이 어색했어. 근데 어르신들 발 한 번 닦아드리고 손 한 번 잡아드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야.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걸 지금이라도 조금은 대신하는 느낌이랄까. 그제야 남편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알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었잖아.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나 혼자만의 숙제라고 생각했어. 말하면 괜히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신이 몸 상하게 왜 그런 걸 하느냐고 할까봐. 남편의 그 말이 참 남편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뒤늦게야 한마디 꺼내는 사람. 알고 보면 그게 이 사람 방식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마음은 이해해.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한 마음도 고마운 마음도 같이 나누면 안 돼? 남편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혹시 너도 같이 와줄래? 어디를? 여기. 나 혼자만 오는 것보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더 든든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아려왔어요. 남편의 새 삶에 내가 초대받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같이 올게. 당신 혼자만 마음 고생하게 두고 싶지 않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한쪽 면으로만 보고 살았던 건 아닐까? 집에서 투덜거리는 모습만, 게으른 모습만, TV 앞에서 졸고 있는 모습만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정해버린 건 나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모르는 후회와 제가 모르는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갚기 위해 남편이 선택한 방식이 봉사활동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복지관에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남편이 어르신에게 천천히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집에서 저에게 짜증내던 그 목소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안에도 이런 따뜻함이 있었구나 싶은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마음이 나쁜 쪽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 남편의 봉사활동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함, 또 한편으로는 고마움. 미안한 건 이 사람을 너무 좁게 보고 살았다는 것. 고마운 건 그 좁은 시야를 깨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제 남편이 아침에 셔츠를 다려입고 나가면 예전처럼 의심부터 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와.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겠죠. 예전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있었는데 참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주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요. 그 생각을 하면 나이 들어가는 오늘이 조금은 덜 두렵습니다.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